I know that I need you now. The key that I won't forget,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Lost in Paris.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You're lost in Paris. It was over in a day. All the things I used to say, you kept to s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개천절 하루 쉬고 네네. 네, 휴일 이후 찾아뵙는 네. 마이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10월 쉬셨나요? 4일. 네.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 네. 네.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네, 좋네요. 오늘 제일 기쁜 소식. 내일이 좋네요. 금요일이다. 네, 라는 너무 소식 좋네요. 함께하면서 네. 여러분들 어제 휴일은 잘들 보내셨나요? 어떠셨어요? 휴일 잘 보내셨어요? 저는 역시 네. 하루를 또 쉬면서 네. 역시 노는 게 천상체질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정말 한번 했습니다. 평생 놀 수만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평생 놀 수만 있으면 나는 나이 들어서 사람은 항상 그래도 일이 있어야 돼. 나는 정말 열심히 놀 자신이 있는데 나 정말 평생 열심히 놀 수만 있다면 놀 자신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아직 야외 활동하기가 네. 그런 시즌에 자주 쉬니까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보도국에서는 다 안 쉬잖아요. 그렇죠. 저기 보도국 7층에서 표정 관리하느라고 네. 어제 또 일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어두운 네. 표정으로 출근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 선배 몸은 좀 어떠세요? 네, 많이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별로 안 나은 것 같죠? 별로 안 나은 것 아직, 같죠? 예, 어떡해. 쉽지가 않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났나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저께가 한 10이었다면 아픈 게 지금 한 8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도 뭐 나아가는 게 어디야? 그쵸? 어떡해요. 예. 네. 그래서 유현주 님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절망적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 다음 멘트는 제가 안 읽을게요. 직접 보시는 걸로. 네, 네. 그렇습니다. 다 나으실 거예요. 이번에 나으시면 오래오래 네. 다시 안 아프고 네. 건강한 걸로.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한번. 네. 네. 힘내시라고 이은주님이 감사합니다. 박현민 님이 제주도는 지금 비가 온다는 얘기시죠? 박현민 아직도 제주도 계세요? 네. 그런가 좀 보다. 오래 계신가 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네. 네. 리프레시오님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했는데 이거 뭔지 알아요? 뭔데요? 이거 노래 가사인데 아, 그래요? 이거 뭔데요?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나온 노사연 씨의 노래 가사예요. 이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지? 리프레시오님이? 네. 리프레시오님이 상당히 가요에 네네. 이 폭이 넓으신 것 같아. 폭이 넓으신 걸로. 예, 다양한 노래를 즐기시는 것 같아. 예. 인도네시아 노사연 노래입니다. 딱 하셨잖아요. 아, 진짜네요. 예. 지금 에드씨님이 인도네시아 실종 한국인 사망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작가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네. 제가 오기 전에 보셨어요? 보고 오셨어요? 편집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네. 국제부에서 이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네. 듣긴 했는데 이제 최종 공식 확인을 아직 제가 듣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않아서 났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김이상국으로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런 소식이 참. 일보가 전해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참, 가슴 그래서 아픈 한번, 소식입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선배 계속 가 있죠. 네네. 네. 네, 그러면 무료 재민이 어머니의 네. 18번 노래시래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리프시언님. 네네. 네, 그러시구나. 네. 제가 옛날에 노사연님이 노래하시는 걸 어디 결혼식장 갔다가 축가를 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와 정말 눈앞에서 들어보니까 야 이게 정말 인간의 목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요즘 노사연 모르는 건 아니죠, 노사연 씨. 네네. 노사연님 표정들이 영 그렇구나 이래서 네 그렇습니다. 노사연님은 뭐 젊은 세대, 늙은 세대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국민적으로 워낙에 인기가 있었던 분이니까. 예. 왜 아직 그런 분 얘기하지 말까? 아니에요. 얘기하지 말까? 아니에요. 근데 더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어차피 네. 걸그룹, 보이그룹 얘기해도 나보다 잘 모르면서
그렇다고 젊은 저는- 가수 얘기하는데 모르면서. 그렇죠. 전 저의 취향만이 오직 있을 뿐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그 시작하기에 앞서 네, 그럼 우리 또 역대 전적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전적. 네, 새로 네, 지금- 바꿔주셨군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왜 저는 우세요? 소리 나왔어요? 이펙트? 이펙트 입으로 되셨습니까? 오늘 너무 네. 많은 거를 요구하지 마요. 오늘 도적 네네네. PD 정신 없어. 네네,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네, 1대1로 일단 네, 전적 지금-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네네, 저희 역대 전적은 1승 1패로 호각세. 호각세. 최유철님 이게 무슨 전적이냐면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도 중에 네네. 이제 김경호 기자와 제가 갖고 온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1위로 뽑혔는지로 네. 지금 좀 승패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유현주님이 또 감사해요. 발전하는 과정을 보는 게 재밌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네,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첫 코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외쳐주시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미리미리 맛보는 뉴스데스크 김희상국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어떤 네. 기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네, 오늘 제가 네. 일단 두 가지 갖고 왔는데요. 네네. 오늘 일단 제일 큰 기사는 음. 이제 그 대북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네네네네네. 방북 방북. 소식입니다. 네. 이게 지금 3일 남았어요. 사흘 남았어요. 7일 날 방북을 하는데 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북입니다. 지난번 가려다 못 갔잖아요. 그쵸, 그쵸. 그 뒤로 또 참 많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예.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는 한반도 정세입니다, 진짜.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네. 또 우리 임경아 기자가 또 통일부 출입을 또 장기간 통일 전문 기자로 활약을 펼쳤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간. 네. 물어보면 또 그래도 우리 임경아 기자가 항상 잘 말해주고 해서 진짜 제가 항상 이 북한 뉴스 나오면 든든합니다. 예. 되게 비꼬시는 게. 왜 그러세요? 아프시면 않았어도 네. 제가.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아프시니까. 네. 네. 근데 폭주기관차님이 포명 열일한다. 네. 폭주기관차님이 지금 지하철에 계시대요. 아. 예, 폭주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에 폭주기관차님이 네. 계신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번이 방북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그 일정부터가 특이해요. 얘기 들으셨죠? 가기 하루 전에 만에? 하루 가는데 가기 전에 일단 일본을 들렀다가 북한을 가고요. 일본 가서 이제 다 만나는 거죠. 일본 갔다가 북한을 가고 북한 갔다가 서울로 와요. 서울로요? 곧바로 서울로 와요. 곧바로 서울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 네. 강경화 장관 만나고 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또 베이징으로 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네 곳을 지금 막 연거푸 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또 그 이분과 또 상대하는 네. 북한의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 네. 있잖아요. 네. 이분도 보면 얘기 좀 해주죠. 왜 했어요? 뭐 카리스마 있잖아요, 일단. 이 여성분인데 네. 대단하죠.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파토 났을 때도 이 최선희 부상이 말 세게 해가지고 파토 놓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비하가 있었죠. 예, 예, 예. 근데 이분이 오늘 출국을 했어요. 이분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대요. 정말 다 숨가쁘게. 핵심을 짚었어요. 숨가쁘게. 약간 긴장했어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데 네. 지금 이제 7일 지금 방북을 앞두고 네. 딱 봐봐요. 지금 만나기 전에 네.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미국은 한국, 일본 이렇게 만나고 그 전후로 해서 그리고 물론 중국도 만나지만 그리고 북한은 중국, 러시아 만나는 거죠. 이게 각각이 이제 전통의 우방이잖아요. 네. 사실은 옛날부터 이게 서로 이제 맞서 있던 상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진영 쪽에 한번 가가지고 네.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디어님이 네. 그렇게 중국 갔다가 다시 마리뉴 나오면 대박이에요. 홈 장관님, 홈페어 장관님. 뭐 안될 한법 한번 있습니까? 나와주세요. 네, 안될 한법 저희 있습니까? 영어 통역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예, 통역해야 되나요? 네네. 네. 해야죠. 큰일 납니다. 김경환 씨 그래도 나한테 자랑했잖아요. 뭐라고요? 영어 듣기는 잘한다고. 네. 예. 듣기만 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네, 그리고 전문 용어가 안 돼요. 제가 또 외교 용어 안 되죠. 예. 네네. 우리 도청 PD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음. 예, 지금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네. 정세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네. 집중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 전에
좀 뭐 좀 하려면 뭐 좀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우리한테는 시간표가 참 길지 않아요. 남아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이게 사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네. 따라서 또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사실 사람이 또 변덕이 죽을 그쵸. 듯 하는데 네네. 좀 이번 기회에 좀 뭔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린 동안 두 가지 좀 네. 전달사항이 생겼어요. 일단 네. 하나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외교부가 네. 그 실종됐던 인도네시아 강진 지역 피해자로 이제 실종됐던 교민이 지금 본인인 것을 확인돼서 네.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공식 확인이 된 거죠. 네네. 네. 너무 아, 안타깝습니다. 참, 그 네. 어머니도 가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그 다음에 W2H님이 네. 선물을 받으셨다는 이번에 좋은 아, 소식이 네네. 네, 되게 빠른 배송이다. 네. 정말 배송이 빠르네요, 우리나라는. W2H님이 네. 손편지에 감동받았습니다. 손편지 이거 손편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이 손편지? 네, W2H님이 누가 썼다고 네. 생각하실까요? 네, 네. W2H님. 제가 또 제 글씨 아시잖아요, 선배. 그래서 내가 이 글씨로 쓰는 게 과연 네. 받으셨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네.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네. 김경호 기자가 쓴 것보단 낫다. 네. 내가 낫다. 네. 김경호 기자 글씨보단 내가 낫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또 네. 이렇게 써서 드렸습니다. 네, 라고 항상 주장하는데 제가 글씨 봤어요. 비슷비슷해? 봤는데 아우 정말 도끼인 개끼냐 정말. 제가 정성 들였으면 제가 조금 더 나아요. 그게 나도 항상 하는 얘기야. 정성 들였으면 낫다고. 네, 그 솔직히 네. 솔직히 얘기해. 우리 임경아 씨는 초딩, 중딩, 고딩 중에 뭐다 글씨. 글씨요? 응, 초딩, 중딩, 고딩 중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내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초등학교 시. 초딩, 초딩, 음. 저학년, 초딩, 고학년, 초딩, 고학년. 선배 초딩, 알겠습니다. 저학년. 나 저학년 정도가. 난 초딩 저학년인 것 그쵸, 같아. 네. 네. 결론은 초등학생이다. 네, 이렇게. 초딩. 근데 그 글씨 갖고 네. 교생 실습도 나갔잖아. 아, 칠판에 뭐래요? 쓰고. 네. 학생들이. 몰라요. 신뢰도가 급 네네. 하락했었죠. 네네. 에드시님은 우체국에서 발송된다는 메시지 받으셨대요. 여러분들 받고 기분 좀 그렇군요. 좋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저희 임경아 씨가 네. 정말 고민해서 한 분 한 분 손편지를 썼습니다. 네. 네. 더울트위트님 물론 네. 아주 예쁘진 않은 글씨였다고. 아, 이 정도 표현 감사해요. 이 정도 표현 감사합니다. 네. 황재현님 전해주셔야죠. 그나저나 어떻게 아. 황지연님 마지막 한 분의 주소 네. 이메일이 아직 안 왔어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황지연님. 네, 저는 또 근데 뽑히신 분에 대한 그 신뢰 문제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네. 황재현님 아직 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만 있다 다시 얘기하는 걸로 모두를 위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가요, 네, 선배? 다음 기미상품은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대리 수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거기 우리나라의 거의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데? 그렇죠. 거기서 대리 수술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의사들이 심지어 영업사원이 들어갔. 또 영업사원한테? 네. 의료기기 영업사원한테? 그러니까 왜 그래? 진짜 그래서 왜 그래?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이제 참 신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거기서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를 했는데 이 영업사원이 들어가서 이 척추 수술을 하는데 보조를 하고 네. 또 수술 마무리하는 이제 봉합을 하잖아요. 수술을 이제 째고 나중에 봉합을 하잖아요. 봉합하는 거 직접 했다. 그리고 이런 게 한두 차례가 아니라 단연간 여러 차례 이렇게 해왔다라고 맙소사. 폭로를 한 거예요. 네. 폭로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게 민간 이제 의료원 작은 의료원과는 아무래도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다르죠. 이게 신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단 그분이 들어가서 수술에 참여했다는 걸 시인은 했대요. 시인은 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은 말하기를 이게 굉장히 큰 수술이었대요. 척추 수술이니까 굉장히 큰 수술인데 이 기계를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와가지고 기계 쓰는 법을 뒤에서 보조를 한 거다. 그러면서 근데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참 어떻게 봐야 되나 했는데 전공의가 너무 부족해서 무슨 과였어요? 기구를 잡아주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척추 신경외과 수술이면 쪽이었대요. 신경외과. 예, 잡아주고 뭐 해야 신경외과. 되는데 전공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와서 이게 잡아주고 하는 걸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술 기구를 배우고 싶으시면 수술 전에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목숨이 네. 걸려 있는 건데. 그렇죠. 배우기는 했는데 네. 이제 워낙에 또 어려운 수술이어가지고 보조가 필요했다. 이런 전공의가 부족해서 그랬다. 이게 물론 구조적인 네. 문제가 있죠. 특히 네. 아시죠, 여러분들 외과는 전공의들이 부족한 데다가 이 악순환으로 전공의가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고 사람들이 안 가니까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해져. 그럼 더 많이 안 가고 악순환이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의료 행위를 의사한테만 맡기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사회 신뢰잖아요. 그것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저는 이거는 핑계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네. 그 한 가지 더 큰 논란이 있는데 네. 이 폭로하신 분이 네. 이렇게 그렇게 영업사원이 네. 대리 수술을 한 게 주로 노숙자였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환자 중에? 예, 환자가 노숙자였다고 폭로를 한 거예요. 진짜? 너무 쇼킹하죠. 너무 충격적이죠. 신기하다. 근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아니라고 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말은 악의적인 모함이다. 그러면서 여기 오는 환자들 중에 노숙자 등 행여 환자들이 많죠. 원체 많다. 많죠. 국립중앙. 예, 그래서 이 갈데 없는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수를 한 거지 노숙자라고 해서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취재해 보셔서 아시죠? 근데 국립중앙의료원에 가면 실제로 좀 그런 어려운 환자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다른 예, 병원에 못 갈 때 오히려. 근데 네, 국립중앙의료원이 여러분들 굉장히 네.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저 취재했던 사례 중에는 그 에이즈 환자들 대부분 병원이 안 음. 받아요. 음. 아무런 감염 환경이 더 좋은 병원들 오히려 안 받아요. 음. 의사들도 갖고 있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그거 다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음.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매도할 수는 없는데 네. 그리고 만약에 뭐 환자 중에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한 명한테 이런 대리 수술을 했는데 이 병원이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환자분이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과는 별개로 대리 수술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지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 일단 아, 사람의 너무 목숨이 깜짝 왔다 놀랐어요. 갔다 하는 네. 곳이라 네. 거기에 의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하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인도네시아 현장에 네, 저희 이용주 이용주 네. 기자 가 있잖아요. 계속 얼굴이 리포트 하고 너무 많이 있는데 상했더라. 네.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오늘도 현지 소식을 전해주는데 네. 전에 우리 신지영 기자가 네. 그 출연했을 때 일본 일본 지진 현장 갔을 때 왜 액상화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지진 직후에 땅이 네. 이렇게 물처럼 울렁울렁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 예, 땅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된 네, 건데 인도네시아도 그런 지금 어, 상황이 그래요. 나타나고 있대요.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그 인도네시아 현장에 액상화 실태를 네. 이용주 기자가 전해드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현지 상황 좋지 않다니까 오늘 뉴스로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네. 저희의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뉴스데스크를 함께 제조하는 뉴스데스크. 제조상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경아 씨 네. 개인적으로 옷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는 하늘하늘하니 너무 예. 불편해서 왜 불편한 거예요? 흐물거려요. 저 아까 여기 흐물거려서 네. 계속 지금 이렇게 올리고 하느라고. 되게 특이하네요. 이 옷 마무리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희가 아까 단추 못 잠가서 전화했잖아요. 어떻게 구슬로 단추 채우는 걸 본 적이 처음 봤어. 아무튼 그렇네요.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색깔도 참 칭찬 이쁘고. 감사해요. 예, 네. 그러네요. 네. 네. 한번 칭찬해 봤습니다. 갑자기 왜 칭찬하냐고. 네, 예, 갑자기 그렇습니다. 서로 또 이런 거라도 서로 칭찬해 줘야지 어쩌겠어요. 네, 네. 예. 기분내도 좋게 방송해야죠.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거 전체 준비된 기사, 네. 준비된 기사 4가지 오늘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잠시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PD 네. 표정이 지금 폐색이 짙어요. 네. 지금. 아,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아, 네. 그거 근데 입력하는 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지금 혹시 입력할 수 있나요? 입력해서 이따 중간 집계 때는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읽어드릴게요. 네. 첫 네. 번째 소식은요. 네. 범죄 저지른 판사들의 징계가 솜방망이라고 준비를 했고요. 2번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돼서 채용비리 100태 오늘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네. 3번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해물질 정보가 기밀이라고 네. 해서 세 번째 기사 준비했고요. 네. 4번은 미국에서 영웅된 한국 유기견 소식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인데 이렇게 네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투표는 김경희 기자 머리 왼쪽에 네. I 누르면 하실 수 네, 있고요. 위로 못 올린다 지금. 손이 안 안 올라가. 올라가요? 또 여기까지. 게시에 올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예, 예. 하고 그 트위터에서도 예. 스레드 네. 네
잘 몰라. 잘 몰라. 를 통해서 투표를 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투표는 두 곳을 합계해서 저희가 최종 집계는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표해 주시는 기사가 오늘 저녁 소개됩니다. 뉴스데스크에. 네, 저희가 그 여러분 의외로 트위터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접속자만 봤을 때는 오히려 트위터가 더 많게 나오고 숫자상으로 더 유튜브보다 몇 배가 나오고 네. 저희 그 투표 참여자 숫자도 유튜브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네네. 숫자로 참여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 예. 트위터 보고 계신 분들이랑도 이렇게 좀 네, 네. 소통하면 좋은데 네. 거기도 이렇게 채팅이 있나요? 그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트위터 안 하시는 되죠. 분들이 안 올리셔.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예, 뭐 글을 안 올리셔. 예, 그래가지고 소통이 안 돼. 아, 그렇구나. 예. 네. 아무튼 그래서 트위터로 보시는 분들도 네네. 오늘 투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트위터도 MBC 뉴스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거 국감 자료에 여러분들 네. 그 저기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시죠. 네. 대법원이 제출한 법관 징계 현황을 조금 네.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3년부터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이제 비위 행위를 해서 징계받은 법관의 숫자와 네. 어떤 내용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좀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요. 일단 이 기간 동안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법관이 12분입니다. 얼마 기간 얼마라고 했죠? 2013년부터 13년부터. 14, 15, 16, 네네. 17, 18 한 5년 좀 넘는 기간, 5년 정도, 네. 5년여 동안 네. 지금 12분이에요. 근데 뭐 네. 여러분들 그 내부 징계. 내부 징계. 네. 이그 네. 사이에요. 그 네. 정말 범죄 행위로 네. 아예 판결 받고 사법 처리된 법관은 11분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내부 징계 받는 게 12명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 전국 판사가 한 17,000명 된대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를 해서 여기가 뭐 정말 비윤리적인 기관이고 뭐 이런 문제보다는 여러분들 네. 판사예요, 판사. 우리나라 네. 어떤 사법의 최고 결정권에 있는 가장 네. 마지막에 계신 어떻게 보면은 법을 수호하는 가장 마지막에 계신 음.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 12명이 어떤 징계를 받았냐고 봤더니요. 대부분 감봉 또는 견책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네요. 사례를 좀 봐야겠죠. 네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례, 첫 번째 사례 네. 2016년 11월이에요. 네.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 사고를 낸 뒤 네. 땡손이를 했습니다. 아. 판사님. 자, 제가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판사님. 자, 네. 이게 네. 지금 3단 콤보네. 3단 콤보지. 첫째, 음주운전을 했어. 그리고 사고를 그냥 사고가 아니라 연쇄 추돌이죠. 추돌 사고를 냈어요. 연쇄 추돌을 했어. 거기에 뺑소니까지 했어. 도망가셨어요. 이건 거의 이제 그 이제 운전하면서 낼 사고에 거의 뭐 결정판이네요. 지금 뭐 진짜 3단 콤보. 여러분, 과연 이분 과연 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나 싶잖아요. 이분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감봉 4개월. 감봉 4개월. 감봉 4개월. 감봉 4개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 깎이고 만 거야. 월급 깎이고 만 거죠. 네, 월급 깎이고 만 거야. 벌금으로는 800만 원 선고받았대요. 돈 내고 만 거야. 형사처벌로는. 네, 그 범죄 와우, 중에서도 와우 나오셨어요, 와우. 근데 이 뺑소니는 네. 아 정말 너무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뺑소니면 음주운전. 그쵸? 음주운전 정말 예. 용납할 수 없어요. 예. 음주운전 남의 인생을 그니까요.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는 아주 이 네. 위험한 범죄 행위를 네. 3단 콤보로 하셨는데 자, 두 번째 사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여러분들 이 사건 아실 거예요. 지난해 7월에 왜 네. 지하철 몰카 판사 기억나세요? 아 또 무슨, 네. 유명했죠. 많이 많았죠. 예, 시끄러웠죠. 당시 이제 그 아 서울- 그분의 그 이후 소식을 이후 지금 소식. 알 수 있겠구나. 네, 그때도 뭐 기사가 좀 나긴 예, 했어요. 예, 예. 약식 기소돼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거든요. 감봉 4개월. 잠깐. 근데 앞에 그 기소돼서 뭐라고 했죠?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돼서. 이것도 좀 그렇다. 아 근데 예. 그 예. 뭐 초범이고 예. 피해자가 뭐 선처도 호소 막 이런저런 예. 조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아까 어느 다른 분도 얘기 이미 하셨는데 그 당시에요. 그 판사분이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3회 촬영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고 네. 했잖아요. 하, 이것도 좀 그렇긴 하다. 다시 보니까 그 뒤에요. 3회? 3회. 3회 그 뒤에 한 달 뒤에 네. 서울의 한 경찰이 경이래요. 서울의 한 경찰이 비슷한 사건으로 또 딱 잡힌 거예요. 아, 같이. 경찰? 경찰이 네. 똑같이 그 홍대 입구역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했대요. 이분도 초범이었고 좀 정황이 비슷했나 봐요. 몇 번 했나 이 사람은? 그 약간 초범이었고, 3회 한 달여 만에 뭐 더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하루인데 예. 여러 명을 한 것 같아요. 예, 비슷한 거네. 진짜 비슷하네. 비슷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분은
그 해임됐대요. 아! 똑같아요. 위신과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경찰은 해임됐고 네네네. 판사는 네. 감봉 4개월. 네. 아, 이거 일단 끝까지 야. 들으시면 뭐 배경은 있어요. 근데 네. 사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이번에는 네. 2016년 8월에 성매매 적발. 아, 그분 같은 분이에요 지금? 아니 다른 분이에요. 아, 이건 다른 분. 네. 그 감봉 3개월. 네. 판사님 성매매라니요. 아니 감봉 말고 정직은 없어요? 정직 처분이 있어요. 네, 정직 뭐, 처분. 네. 이 정직 처분이 가장 센 건데 그나마 좀 세간의 관심이 받았던 거. 네. 이거 명동 사채왕한테 뇌물 2억 7천여만 원 받은 최민호 전 판사. 정직 1년입니다. 정훈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3억 3천여만 원 뒷돈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 정직 1년. 아우 나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판사가 뇌물을 받았는데 정직이라는 게 말이 돼요? 정직이라는 건 그때 잠깐 쉬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뇌물 받은 판사가 어떻게 다시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그치. 물론 이제 이거 네.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는 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뭐 사직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법적이나 징계상으로는 계속 그 자리에서 직을 네.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재임용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생각할 거리를 조금 던져드릴게요. 네. 이 현재 법상으로는요 판사한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가 정직이래요. 정직, 감봉, 서면 경고 왜요? 이렇게 세 가지뿐인 거예요. 그나마 정직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해임이 이게- 없는 거야? 네. 없어요. 해임하려면은 네. 저거 해야 돼요. 뭐죠? 국회에서 해야 되나? 아예 우리 탄핵 탄핵을 같은- 해야 돼요. 탄핵 아. 탄핵 아니고서는 일반 판사도 다? 이유가 네.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랍니다. 한번 이거 하나 들어보세요. 그 아까 왜 그 징계받은 사람들 다 되게 적다고 했잖아요. 네. 김동진 판사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네. 2014년에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 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네.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리면 당시 1심 판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판결 내용이요. 국정원장의 어떤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댓글 조작으로 정치에 관여는 했지만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라는 판결이 났었거든요. 참 이거에 그것도 대해서 마리아 땡땡이야. 아, 마리아 땡땡이야. 그때 네. 김동진 부장판사가 내부 네.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궤변이라면서 법치주의는 죽었다. 네.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판결문을 모두 읽은 후에 나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이번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심 영달을 중점에 둔 사심 판결이었을까라는 센 글을 게시판에 올립니다. 보면서 그 최규철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진작 말해주지. 나도 판사할 걸. 아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만 해줬으면 최규철님이 판사가 됐을 텐데 네. 우리가 말 인유를 너무 늦게 해가지고 최규철님이 판사를 못했어. 네네. 아 안타깝습니다. 사과하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좀 더 빨리 할 것을. 네. 국장님이 사과했는데 왜 마리뉴 같은 걸 이제 늦게 시작하시고 과장님께. 네. 자, 이 김동진 판사 선배 네. 이 글 올리고 나서요. 네. 양승태 고투였거든요 당시에. 네. 법관품위 손상 이유로 정직 2개월 받았어요. 정말. 근데 네. 성매매 판결 받은 네. 판사가 네. 감봉 3개월인데 이분이 이 글 올렸다고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받았대요. 네. 이 얼마나 그러니까 네. 저는 법관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처벌의 기준을 좀 강하게 한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의 재판의 독립이 우리가 이 모든 걸 용인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외 조항이란 게 과연 성매매를 위해서 그런 어떤 범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위해 만들어 놓은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저는 네. 지금 들은 것 중에 네. 가장 화나는 건 그 부분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경찰은 해임되고 판사는 감봉하고 말았다는 게 오히려 경찰보다도 판사가 더 해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참 공감 안 가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네. 왜요? 예, 이제 적당히 하죠. 아, 너무 네네. 지금 아니 한 가지만 계속 추임새 줬더니 끝이 없네. 끝내라고. 예, 지금 30분이에요. 제가 또 너무 심취했죠. 예, 저 기사 하나 가지고 지금 30분이에요.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구성을 조금 이제 외부 사람들까지 많이 불러서 네. 구성을 좀 다양하게 하자라는 법안도 지금 네. 국회에서 위원회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또 은경화가 또
또 예. 이거 또 심취해서 슬슬 좀 눈치를 줬는데 TMI 이게 좀 삘 받아가지고 네네, 뭐 TMI. 어쩌겠어요. 저 이거 예. 시키려고 한 거 아닌데 죄송해요. 빨리 갑시다. 네. 네. 여러분, 지금 이것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화낼 기사들이요.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어떡하지? 이거 잘못하다간 오늘 방송에서 다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화나요 가야죠? 네, 하나요 가야죠. 하나요 가요? 붙여주세요. 네. 소리 나왔어요? 또 스스탄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막 이렇게? 알죠? 앙정신이 임 기자 뉴대 나가고 싶은가 보다가 걷어 붙이고 영어. 리프레시어님이 임 기자 불리한 대박이라고 지금. 제가 죄송해요. 빨리 하죠 우리. 네. 네. 시간 생각 안 했네요.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기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 띄워주시겠어요? 네. 신한은행은 채용비리 백화점 했는데 여러분 네. 이것도 만만치 네. 않아. 아, 네, 이거- 그래서 자른 거야. 분노 이것도 포인트가? 분노 포인트가 만만치 어떡해. 않아. 어떡해. 이거 만만치 않아. 네. 이거 제가 참고로요 오늘 30분 만에 두 번째 기사. 큰일 났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네. 30분이 넘어서 웬만하면 왜 잘라 이럴 텐데. 네, 죄송해요. 이게요 오늘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은행 채용 비리 네.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었어요. 네, 우리도 한번 했었죠. 채용비. 오늘 근데 안 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사실 자세한 건 모르잖아요. 그치.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잘 그리고 모르잖아. 그 전에 혐의점들은 나오는데 이런 혐의, 이런 정황까지만 나왔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의원실을 통해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이거 줌 한번 이게 해주시겠어요? 뭐예요? 화면 한번 줌해 주시겠어요? 네, 딴짓하다가 지금 딱 걸리셨는데 지금 나린이 안 보고 지금 뭐하는 손 떨리고 난리 났어 지금. 딴짓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막 손 떨리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저희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했어요 지금? 했어요? 내 핸드폰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 딱 봤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계셨어요? 저희 그 뉴스투데이 예. 좀 확인 좀 하고 있었어요. 예, 지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빨개져가지고. 지금 네네. 지금 무슨 네. 무서운 분이세요? 네. 네네. 그 막 화면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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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요 뭐냐면 지금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이제 이 공소장이에요. 공소장. 공소장 갖고 예,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음. 이 신한은행 임직원들을 이제 법정에 세우면서 이래 해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네. 아주 자세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거 봐봐, 이 페이지가 이렇게 많아. 이게 수십 장이에요. 네. 수십 장인데 그리고 제가 간단히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일단 우선 말씀드릴게요. 일단 몇 가지 분노 포인트들 중에 작은 것들은 이게 작은 것들이야. 작은 것들은 점층법 쓰시네요. 점층법. 일단 학점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의 좀 유명한 대학은 학점 3점 이하는 서류에서 탈락시켜 버렸대요. 근데 학점 3.0이야? 3.0 이하. 근데 서울의 유명하지 않은 대학은 3.3 이하. 이야, 이거 그리고 너무했다. 지방으로 가면 3.5 이하. 어머, 너무했다. 서울에서 다 탈락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아예 쓰지 말라 그러든가. 그리고 남자는 이제 나이로 또 탈락시켜 버렸는데 28세에서 29세, 여성은 26세에서 27세가 넘으면 서류에서 다 탈락시켜 버렸대요. 그냥 딱 나이만 보고? 나이만 보고. 왜 이렇게 어려 그리고? 근데 여자 26, 27, 남자 28, 29는요. 이제 뭐야? 대학에 졸업하면 우리 막 연수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그냥 졸업하면 이 나이야. 그러니까 한 번 안 되면 끝장이야. 그렇잖아요? 너무 근데 충격적이다. 네, 근데 내가 여기까지 또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왜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니까 일본 공채에서는 철저히 그 대학 4학년 중심으로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떨어지고 나면 정말 실제로 합격하기 되게 힘들대요. 딴 나라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대. 그래? 아니 뭐 나는 알았어. 공개적으로 하던가 네. 28살까지만 지원하라고 쓰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 즐거운 하루님이 얘기했어요. 나이 제한은 왜 두는 거냐. 아, 그치 요즘 네. 참. 근데 좋아. 니들이 그렇게 한다면 뭐 어린애들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나이가 27세 넘었죠, 여자. 그리고 뭐 학점이 3.0 이하죠. 그럼 다 탈락이잖아요. 하지만 유력한 사람이 청탁을 해준 사람 그리고 신한은행 임직원의 자녀는 아우, 진짜 상관없어. 한숨 장난 아니야 여기 지금.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면 통과 가능. 아. 근데
제가 이거 미쳤다 정말. 한두 미쳤다. 명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닌데 제가 그래가지고 자세한 사례를 지금 여러분들 여기 제가 나와 있어? 가져온 얼마나 공소장 얼마나 유력해야 돼요? 그래서 유력이 뭐야? 유력한 사람들 어. 그것들 여기 뭐야,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어.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냐. 실제로 이제 신한은행에서 이분들이 청탁해가지고 합격시킨 사람들이에요.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을 한 사람들. 국회의원. 아이고 안 빠지죠. 국회의원님 네. 청탁한 사람 잡아가야죠. 고정 레파토리죠. 아유, 어디에도 빠지지 진짜. 않죠. 국회의원. 그리고 유력 재력가. 재력가가 뭐야? 뭐 기업인이에요, 기업인. 기업인,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있죠. 사람들. 그리고 금감원 직원. 이 사람들. 금감원이 이래서 센 거야. 아, 그렇네. 금감원이. 금감원 취직하기도 힘들죠. 힘들죠. 그 이래서 네, 이렇게. 금감원 직원 등 아, 이런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류 할 때 이 사람 야, 너무 옆에다가 씁쓸하다, 진짜 너무 씁쓸하다. 표시를 해놓는데요. 뭐라고요? 이 사람은 얻을 득자 있잖아요. 한자로 그 지원자 이름에다 득자를 써놓는데요. 세상에. 그럼 이 사람 야, 그냥 별표라도 치지. 득이 뭐야? 득 진짜 나빴다. 그리고 부서장 이상,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부서장 이상의 자녀는 장, 회장할 때 장, 길장, 장자를 옆에다가 표시해 놓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시킨 거야. 합격을 시켰는데 제가 이제 사례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어느 공사 있잖아요. 공기업 공사 본부장의 자녀가 지원을 하면서 청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실무 면접은 이제 뭐 대리급, 과장급 이런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CC 등급을 받았대요. C 등급을 받았대요. CC A, B, C 할 때 C. 예, 예. 근데 이거를 그 옆에 표시를 보고서는 BC로 바꿔준 거야. 득을 보고. 예, 예. 아.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 최종 합격을 했고요. 아. 최종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야, 나 이것도 웃기더라. 이것도 은행 임직원의 자녀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은행 임직원 자녀. 그다음에 장 나왔어, 네. 장. 실무 면접을 봤어. 실무 면접을 봤더니 이제 실무 면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자료가 다 있는 겁니다. 면접 자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면접자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무슨 뜻이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싸가지 없다는 거지. 싸가지 없다는 거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예,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부족. 되게 소극적이다. 내성적이다. 좀 안 뽑는 이유는 안 네. 뽑을 만한. 그래가지고 DD 등급을 받아가지고 탈락했죠. 탈락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 옆에 뭐가 써 있었겠습니까? 장. 대단한 장. 장자가 써 있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BB 등급으로 바뀌었대요. 이분 최종 합격했습니다. 평가에 지금 주변의 네. 배려가 부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네. 안 하는데 뽑혀요. 네. 근데 그 은행의 경쟁력이 유지가 되나? 사람 그렇게 마구마구 뽑아대면, 막 뽑아대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제가 볼게요. 이거는 이것도 참 웃기더라. 이게 보니까 이것도 또 은행 임직원이 추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무 면접을 봤더니 2015년의 일이에요. 이 면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면접 내내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움직이는 등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못함.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게 면접 내내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움직이는 등 이게 무슨 뜻이지? 손 뭐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나는 내가 앉아서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여야 되나?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면접 보면서 손 모으고. 예,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했나,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야? 저 장입니다. 저 이런 건가? 득입니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건가? 제가요. 아유. 제가 장 장. 못 보셨나 나 본데 장. 이렇게. 나 장 이게 네. 했는지 어쨌든 거기에 네. 전반적으로 집중하지 못함 네. 그리고 말투, 자세 등이 은행원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네. 10순위를 부여함. 10순위. 10순위. 예. 매사 소극적인 자세. 네.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소극적인데 집중하지도 못해. 집중도 못한대. 그래서 대고객 업무에 적합하지 않음. 해서 역시 DD 등급을 받은 거예요. 네. DD 등급을 받아. 근데 여러분 이게 대박이다. 뭔데? 이 사람을 어쨌든 뭐 장애니까 또 BB로 상향을 시켰죠. BB로 상향을 시켰어요. 근데 BB로 상향을 시키고 나선 그 옆에 면접 의견을 고친 거야. 의견을 고친 거야. 근데 의견이 뭐라고 그러니까 고쳤냐면 그렇게 해놓고 비비 쓰기도 민망했을 그러니까. 것 같아. 큰 키의 호감형.
갑자기 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싫었는데 일어났나 보다. 면접 내내 키가 큰 거야. 산만하게 손을 모으고 움직이고 집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말투 자세 등이 거리감이 이 사람이 갑자기 큰 키의 호감형으로 창구 적합도 갑자기 창고에 적합해. 네. 큰 키에 호감이어서. 양호 그리고 입행 준비 또한 양호 아. 외국어 역량 금융권 준비 사항 등을 고려해 B로 평가하고자 함. 아. 임으로 변경을 했대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게 그렇구나. 제가 참고로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사례가요. 네. 제가 이거 봐봐. 이게 지금 너무 많아. 이게 수십 장이에요. 한 장에 지금 이렇게 부정 채용한 사람이 지금 한 대여섯 건씩 써 있는데요. 7건씩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수십 장이에요. 수십 장. 제가 이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소개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더 분노하는 건 이렇게 합격시켰잖아요. 네.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보다 당연히 높은 등급을 받았던 또 BBA 그렇죠. 등급을 받았던 사람을 낮춰서 탈락시켰답니다. 아우 너무 마음 아파. 장하고 득 안 써 있는 그 수많은 자녀들. 아 어떡해. 정말 어떡해요. 분노가 어떡해. 정말 치솟죠. 이게 바로 어디냐면 신한은행인데요. 최규철님 소름. 네. 외모 안 되면 판사해야 된다. 네. 근데 물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검찰 공소장 내용이에요. 네, 아직 최종 검찰 나온 건 수사에서 아니에요. 네. 이렇게 나온 거고 네. 최종 재판은 아직 결과가 나오죠? 나오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검찰 공소장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런 자료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금융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공대도 취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인문계는 정말 힘들거든요. 인문계 취업 지금 정말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안 뽑잖아. 인문계가 갈 수 있는 그 양질의 일자리 중에 가장 좋은 데 중에 하나가 은행이에요. 그렇죠. 은행. 예. 근데 그런 데를 이런 식으로 정말 저는 이거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러고 있다는 거. 이거 한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자세한 거 나온 거는 지금 신한은행인데 네. 신한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은행도 다. 네, 국민은행, 네. 하나은행 다 채용 비리가 다 네. 드러났습니다. 네. 화나요 가야죠. 네, 이거는 네. 화나요 붙이겠습니다. 네. 중간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집계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중간 집계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의 TMI 일단은 아직까지는 범죄 저지른 판사 징계가 솜방망이다라는 소식이 1위고요. 2위가 삼성반도체 아직 설명 안 드렸는데 노동자 유해물질 정보가 기밀 이게 지금 2위고요. 방금 말씀드리고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들으셔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백화점 이 소식이 3위고요. 미국에서 영된 한국 유기견 소식이 4위입니다. 이 유기견 얘기도 들어보면 좀 다를 수 있죠. 이게 화면 딱 보면은 표가 갈 수도 있어. 네, 화면 사실 딱 보면. 오늘 좀 박빙이에요. 맞아요. 기사들이 좀 네. 박빙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임경아 씨 기사가 1, 2위 상위권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제가 가져온 그러네요. 기사가 제일 1위네요. 3, 4위권 지금 3, 4위권. 밑바닥을 깔고 있네요. 네네. 순위 변동 한번 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1위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네. 볼게요. 네. 다음 소식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 노동자 유해물질 정보 관련된 기사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노총 이렇게 그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중앙행정심판위를 대상으로 기자회견한 건데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해서 이거는 아예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관련돼서요. 여러분들 이 방금 말씀드린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요.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당시 23살 황유미 씨가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백혈병에 걸렸고 끝내 사망을 하십니다. 숨지세요. 근데 이 이제 황유미 씨의 이제 산재 소송 이거는 산업재해다. 이거는 일 때문에 걸린 거다라는 걸로 해서 진한한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영화 제목은요. 2013년 김태훈 감독이 만든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입니다. 저희가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 영화 예고편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좀 받으려고 왔는데요. 자다가 허리 아프면 침대 회사 잘못이에요?
기자회견 해버립시다. 방송 내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의미 있습니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는 재판이죠. 피해자들이 독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는 증거입니다.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그럴 의무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공정한 겁니까? 제보자를 찾습니다. 미안하다. 아빠는 여기까지인가. 원고 측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식하고 못 배워서 이 재판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린 앉아요. 난 우리 딸 아빠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삼성 반도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네네. 뭐 이게 황유미 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되기까지 네. 가족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했겠죠. 네. 이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이제 영화화됐습니다. 네. 자, 이 이후에 지금 오늘 나온 기사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 삼성그룹의 전자계열사 공장에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라는 게 있대요. 이게 이제 정보 공개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서 이전부터 좀 논란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황유미 양 말고도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온양 공장의 한 그 노동자의 가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작업 환경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대전고법에서 실제로 승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대전고법은 이 정보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란 정보는 이거는 공개를 해도 되는 정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삼성이 다시 이거는 영업 비밀, 이게 이제 기밀이 달렸다고 하면서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네. 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네. 원래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원래 공지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안 하더라도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지금 단 영업 기밀일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은요, 공정 흐름, 뭐 생산 설비 구성, 장비 역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돼 있어서 이게 나갈 경우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공개해라라고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요. 이제 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산자부에서는 이거는 비공개다. 이거는 삼성 주장대로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두 정부 부처가 상반된 답변을 내놨어요. 언제예요? 산자부가 그렇게 얘기한 건? 삼자부 네. 2월 올해 초로 알고 있는데 초에. 잠시만요. 네. 날짜를 제가 어디다 정리를 해왔을까요? 올해 초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제가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올해 초 맞는지만 이거 네. 저기 진경 씨 날짜 한 네. 번만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거 관련돼서 그래서 그 이제 삼성이 이 이제 산자부의 결과를 가지고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얘기를 해요. 고용노동부의 조치, 이걸 공개하라는 조치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달라 이렇게 그거에 대한 판결이 7월 27일 날 나왔거든요. 그 중앙행심위의 그 결론이. 근데 그 결론에서는 똑같이 영업 비밀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면서 몇 개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또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여기다가 그 삼성이 얘기하는 네. 그런 뭐 구조나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그 화학물질 같은 게 어떤 게 나오는지 이 노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질이 있는 건지 이런 걸 공개하라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영업기밀이라고 지금 하면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반올림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겠다. 이건 네. 공개에 대한 정보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전문가 통화를 좀 해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이 작업 환경 보고서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정말 기밀이 들어가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이제 국회 토론회 자료 같은 거 보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기밀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원 판결이 제일 객관적이지 않아요? 네네. 우리가 또 받아들일 때. 그래서 네. 법원 판결문을 받아봤거든요. 네. 이거 대전고법의 판결문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네. 이 사건 정보는 공개정보법에 따라서 그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네. 번째,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이제 사망한 노동자 그리고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권과 보건권의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영업 기밀이
인간의 목숨보다 중요한 영업 기밀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 외국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외국 사례를 물어봤는데 네. 미국 오스틴에도 심지어 미국 그 삼성 공장이 있대요. 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와 의학적 정보라는 연방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정말 기밀일 수도 있잖아요. 영업 기밀일 수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되는 화학 물질의 이름만 비공개래요. 예를 들어서 에탄올.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러죠? 영업 비밀이면은 그 물질의 종류를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메탄올이든 에탄올이든 그네 쓰는 물건이면 거의 비워놓고 이거는 알코올의 일종류로서 그 밑에 뭐 쓰는 퍼센테이지가 몇에서 몇 %로 쓰고 이렇게 그 이름만 비공개로 하지. 만약에 정말 기밀이라면 그 외에 일반적인 정보는 다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성에 대해서는. 네, 성격에 대해서. 그 말인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게 가장 이슈가 되니까 관계자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막 정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보 공개를 할 것이냐, 뭐 미국처럼 그 외의 정보라도 줘야 되는 이걸 다 떠나서 일단 이 작업 환경 보고서 자체가 이 영업 비밀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에 대한 뭐 과한 보호주의가 너무 우리 판결에도 좀 배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어엠님이 반도체 공정에서 화공 관련 분야가 회사 기밀이긴 하대요. 미디어엠님이 이쪽을 좀 아시나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작업 환경 및 안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대처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이 기밀을 공개해가지고 그럼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자고 하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하지 않죠. 근데 이제 법의 어떤 기준이란 거는 어쨌든 그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내지는 그 노동자가 보호할 수 있는 수준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예요. 이제 유해 정보이냐 아니냐의 정보를 공개하라 말하라 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 비밀인 거를 회사가 증명해야 된대요.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는 회사가 영업 비밀이다 하면 더 이상 뭐 이렇게 개찌 붙거나 따질 여지도 없어지는. 개찌란 말도 잘못 썼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또 TMI. 네, 진정할게요. 흥분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임경아 기자가 흥분할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또 화나요 갈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저는 일단은 화나요를 붙일게요. 이미 붙였어요, 도정 PD가. 도정 PD가 화났어. 하나 붙였습니다. 이 지금 오늘 앞에서 화나는 기사들이 지금 3개 연속으로 막 극도의 지금 분노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갔잖아요. 네 번째 기사. 좀 마음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저 지금 위가 너무 쓰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번째 기사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제목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영웅된 한국 유기견 소식이에요. 이 유기견이 뭐냐면 2016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 강아지가 비닐봉지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만약 쓰레기 봉지처럼. 근데 발견됐는데 살아있는데? 살아있죠, 당연히. 살아있는데 근데 이 내 다리에다가 다 압박붕대를 세게 묶여놓은 거예요. 왜? 모르지. 누가 그랬는지. 너무 장시간 이 압박붕대를 해놔가지고 이 발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놔서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긴급히 이 강아지가 구조가 돼가지고 긴급 수술을 들어갔어요. 수술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네 다리를 다 절단을 했어요. 고든 리트리버래. 어떡해. 네 달 다 절단해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단하고 나니까 문제는 유기견이 입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데려가면 평생을 또 책임져야 돼. 계속 재활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나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미국의 한 가정에서 입양을 했대요. 미국에서요? 근데 우리가 참 또 어떻게 미국에서까지 이런 소식 가끔 듣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픈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입양이 되고 나서 이 아이가 그 최근 미국에서 뽑는 미국의 영웅견으로 뽑혔대요. 미국의 영웅견. 이게 그 미국에 있는 동물 구호 단체가 매년 투표를 통해서 뽑는데
영웅견으로 공식적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네네.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주인에게 저렇게 버림받고 내 다리가 다리를 잃은 이제 게 재활을 해서 다리 없이 저렇게 이제 걸어 다닌대요. 이렇게 기구를 쓰는 거예요. 기구를 쓰는데 이 치치라고 하는데요. 치치 옆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다 휠체어 타고 계시는데요. 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분들 중엔 이제 상당수가 이 치치처럼 이제 다리를 불의의 사고로 절단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다리를 절단을 하신 분들인데 이 장애를 갑자기 얻게 되면 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다리를 자르게 된다면 얼마나 그 심리적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찾아다닌대요. 치치가? 네. 입양해 주신 분과 함께 이 치치가 그 다리 절단한 환자들이 있는 곳들을 찾아간대요.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치치가 이 보조기구를 달고 너무나 명랑하게 밝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이분들한테 막 이렇게 뛰어들고 막 안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리 절단을 하게 되신 환자들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다는 마음의 거예요. 치유를 받는구나. 네, 굉장한 치유를 많이 받으셨대요. 예. 진짜 감동적이네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설사 다리를 절단을 하더라도 요즘은 사실 보조기구가 사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목 혹은 뭐 무릎 인데 이런 데를 절단한 이후에도 보조기구를 써서 이제 겉으로 보면은 절단 사실도 모를 정도로 잘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막 뛰어다니는 분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운동도 하시고. 그런데 처음에 이 절단이 되고 나면 그게 눈에 들어오겠나요? 말로 할 수도 없죠. 예, 그 눈이 어떻게 하겠어요? 눈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치치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보조기구를 써서 하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영웅견이 됐대요. 근데 참 우리나라에선 이 멀쩡한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저렇게 아픈 고통을 주면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영웅견이 됐다니까 참 감동이 오면서도 씁쓸. 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저 치치를 입양하신 분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입양을 소식을 듣고 멀리서 입양을 해서 또 저 강아지를 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 거잖아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마리뉴 가족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최규철님도 장애 애완견을 입양하다니 하면서 입양하신 분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W2H님은 영웅견 맞네요 라고 하시고요.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러면 투표를 1분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시 준비됐나요? 어떤 걸? 네, 4개 기사? 예. 네, 투표 마감하기 전에 4가지 기사 한 번씩 더 보여드릴게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소식, 범죄 저지른 판사, 징계는 솜방망이. 이 소식 첫 번째였고요. 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백화점 한번 분노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해물질 정보가 기밀인지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 있었죠. 이거에 대한 소식이 3번이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미국에서 영웅된 한국 유기견 치치 소식이 4번입니다. 투표는 36분 뒤에 마감됩니다. 6초 뒤에 마감됩니다. 방송 좀 더 하고 싶으신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 좀 많이 쏟아냈더니. 아니요. 너무 갑자기 너무 힘드네요. 갑자기 체력 급감. 왜냐면 오늘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어.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기사를 1위로 예상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채용비리 아니면 네. 판사 부분도 여러분 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분노 포인트가 골고루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도 임경아 씨의 승리가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임경아 씨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지금 불쌍하게 펴모으는 거다 지금. 끝났어. 끝났어. 어떡해요. 네. 굉장히 내가 좀 동정표를 또 할까봐 굉장히 분노하네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동정표 끌까봐 굉장히 분노하네요. 이미 목 아픈 걸로 상당한. 네, 우리 임경아 씨가 굉장히 승부욕이 강해요. 네, 승부욕이 강해요. 어떻게든 선배 이겨보겠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결국 뒤집지 어땠어요? 못했군요. 네.
퍼센테이지 이 중 두 개 집계 된 거죠. 통산한 네, 거죠.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범죄 저지른 판사 징계가 솜방망이다라는 소식이 59%로 1위입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해물질 정보는 기밀 오늘 기자회견 소식이 2위고요. 신한은행 채용비리 백화점 이 소식이 12%로 3위. 마지막 치치 소식은 4위입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임경아 씨가 1, 2위를 독식하면서 독식. 네. 역대전적 2승 1패로 앞서 나가게 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나간 김에 쭉쭉 나갈까 봐요. 네. 아, 이러다가 진짜 막 1승 10패 이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그만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날 말씀을. 네. 네. 그럼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사라지는 거죠, 내가. 이거는 하는데. 네, 그러면 클로징송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클로징송 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유기견 소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선배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그 치치 소식을 보고서 저희가 유기견 노래를 하나 골라봤는데요. 그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홈이 이게 프로젝트 그룹 이름인 건가 그러면? 네, 홈이라는 프로젝트 그룹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유기견 네. 동물 보호 단체랑 네. 그룹 그 가수가 합쳐서 홈을 만들어서 홈이 부른 느낌. 네, 그래서 홈이 부른 유기견의 노래라는 노래입니다. 네. 네, 이게 유기동물 구호단체 회원들이 직접 가사를 썼대요. 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또 우리 주변의 유기견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선배 안성심님이 네. 승패가 신경 쓰이면은 치트키스라고. 네, 어떻게 치트키 써야 제가 돼요? 뭔지 알려드렸죠? 설명해드렸잖아요. 예. 치트키 모르셨더라고요. 어떻게 전두환 써야 양승 되나요? 때 쓰시라고. 네네. 아, 안경생님 안경생님 네. 사례도 말씀하셨나요? 아, 네네 그렇게. 아, 예리하시네. 전두환 양승 때 네. 쓰라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뉴스에는 오늘 1위를 차지한 제가 임경아 어디 가서 기자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한 거 맞아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급격히 피곤해지네요. 네, 오늘 네. 승리한 임경아 기자가 뉴스데스크 출연을 하겠고요. 네. 저희는 또 네. 빛나는 금요일 아, 네. 네, 빛나는 그걸 또 금요일.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뜻했죠 그대 손길 가슴 뛰던 순간을 기억해요 그땐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젠 나를 떠나고 없네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도 어둠에 비가 섞여 내려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죠 언젠가 돌아올 테니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추억 언제나 둘이서 함께 하자던 약속 혹시 내게 오는 길을 잃었어도 변함없이 기다릴 거예요 우리 같이 울고 웃었던 많은 날들 그대 품에 안겨 잠들던 많은 밤을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그댄 나의 집이죠 끝없는 기다림이 지나고 눈물도 더 흐르지 않을 때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줘 두 팔 벌려 날 안아줘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추억 언제나 둘이서 함께 하자던 약속 혹시 내게 오는 길을 잃었어도 변함없이 기다릴 거예요 우리
웃었던 많은 날들 그대 품에 안겨 잠들던 많은 밤을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그댄 나의 집이죠. 푸르른 저 하늘에 햇살이 환하게 내리는 그날 다시 웃으며 만날 거라고 나는 믿을게요.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추억 언제나 둘이서 함께 하자던 약속 혹시 내게 오는 길을 잃었어도 변함없이 기다릴 거예요. 우리 같이 울고 웃었던 많은 날들 그대 품에 안겨 잠들던 많은 밤을 잊지 않을게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